완전 엔지네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자, 일반형 게시판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게시판의 구성 요소는, 게시판을 이루는 이제 구성 요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로는 게시물의 항목입니다. 항목. 그리고 버튼. 그리고 입력상자. 이쪽에 있는 이런 입력상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 그리고 게시판의 폼은 목록 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폼, 수정 폼, 삭제 폼, 답변, 그 다음에 그 댓글, 뭐 그런 폼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폼들이. 모두 파란색이에요. 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임포트가 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하시고요. 요 사이에다가 휴대폰 항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칸을 추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속성, 디자인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요 셀 칸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칸 편집에 들어가서 복사, 그리고 등록일 위쪽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칸 편집에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칸 편집입니다. 제가 이걸 눌렀는데 이건 항목 편집이니까 칸 편집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왼쪽에 확인. 그러면 조회수가 들어갔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건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글자는 아시죠? 글자 클릭하고, 제가 혹시 이메일을 한다고 했나요? 휴대폰 한다고 했죠? 휴대폰 적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조회수 칸을 클릭을 해서 칸 편집에서 복사, 그리고 등록일 왼쪽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 조회수 항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휴대폰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게시물 항목이라고 나오죠.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에 대한 그 항목을 여러 개 추가하시더라도 항상 항목 추가는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이쪽에 전화번호 1부터 3까지가 있는데 휴대폰은 2번에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화번호 클릭하시고 이쪽에 숫자를 2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건 숫자가 아니라 전화번호죠. 넣으려고 하는 건. 그래서 전화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 실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번호가 길어서 요게 좀 짧게 만들고 싶어요. 휴대폰 아이콘을 넣어서 그냥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콘을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냥 휴대폰 번호가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걸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기 전에 이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의 위치를 저는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갖다가 쓸 거예요. 이쪽에 이제 휴대폰 아이콘이 있거든요. 회원관리 쪽에. 그래서 요거를 요소 검사를 하셔서 요 이미지의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휴대폰을 클릭을 해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URL을 여기다 적습니다. 첨부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들어갔고요. 휴대폰 번호를 봐야 되니까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칸 편집, 이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휴대폰 번호가 나오게 해볼게요. 칸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기타 속성에 타이틀이라고 태그를 입력합니다. 타이틀은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 번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홈료 솔루션만의 치환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거를 적어보겠습니다.
해서 실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해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클릭을 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운영하시면 하실수록 계속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컨텐츠의 구성 요소 7가지 중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클릭. 맞습니다. 장학금이라서 제가 것 같습니다. 네. 링크죠, 링크. 이 휴대폰에 링크를 걸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링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링크, 기본 링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MS 전송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고, 실제 화면을 보시면 휴대폰을 보낼 수 있는 전송창이 뜹니다. 게시물 항목을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의 반복으로 모든 항목들을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글자 수 조정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링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아이콘 설정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답글,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클릭은 여기 이제 CNT 뭐 리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글은 클릭이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 항목에 시작 태그와 끝 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든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게끔 태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항목입니다. 답글수. 등록일. 얘도 항목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작성일이죠. 얘는 특별하게 숫자가 아니라 날짜죠. 날짜가 y.m.d 되어 있네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점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하이픈. 그리고 뒤에 시간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실제 화면을 보시면 게시물에 등록된 시간까지도 노출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물의 항목, 게시판 이제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게시물의 항목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레코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시물을 올리죠.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벤트 신청을 어떻게 받죠? 보통 댓글로 받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 연결된 원글을 끌어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능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건지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을 남겨주시면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도 요 저장된 레코드, 연결된 레코드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정규 교육 과정에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게시판 2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개발자들한테는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그걸 끌어오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시물의 항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클릭을 해보시면 버튼 넣기라고 되어 있고요. 게시판용 버튼 중에 수정 버튼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글 수정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정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인데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게시판에 권한 설정이 있죠. 수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쓰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권한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버튼의 이제 종류 중에는 기본 이제 게시판에는 없지만 이전 글로 가는 거, 다음 글로 가는 게 버튼, 그리고 정렬할 때 정렬 위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버튼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버튼입니다. 그림이거든요, 얘가. 클릭을 하면 얘가 전체 선택이 되는 건데요. 이게 버튼입니다. 다중 선택 반전.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다 기본 기능들로 다 이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게시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복사해서 갖다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상자가 있죠. 요거는 요 입력상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입력상자 속성 중에 입력상자 중에서 다중 선택 입력상자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체크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 HTML에서 입력하는 이제 그 입력상자의 종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텍스트,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체크박스,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입력 박스는 입력 폼을 바꿀 때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폼 요거죠. 요 파란색 점선 D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본 설정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목록 보기로 되어 있죠. 폼 종류가 목록 폼입니다. 얘가. 이 제목을 눌렀을 때 나오는 폼은 뭘까요? 예, 내용 보기 폼이겠죠. 그리고 쓰기, 수정, 답글, 삭제, 연결글, 덧글 쓰는 겁니다. 그런 폼들을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목록 폼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런 이제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하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원래 글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글 목록. 포럼형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글 밑에 여러분들 다른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글 밑에 이렇게 꺽쇠가 붙어가지고 RE라는 게 붙어가지고 답변글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답글이에요. 그리고 그 답글 위에 있는 게 원래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답글은 표시하지 말아라. 원글만 표시해라 라는 설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RE가 표시된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거를 전체 목록으로 바꾸시면 그 RE 표시가 됩니다. 그런 구조의 이제 그 필터링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 쪽에 어떤 고객센터 게시판을 만들었다면 마이 페이지는 뭐죠? 내 페이지죠. 그래서 내가 쓴 글만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게시판을 만드실 때는 요거를 목록에서요. 본인 글 목록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본인 글 목록만 나오면서 답글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쪽을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홈쇼솔루션이 인트라넷까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인트라넷 뭐 전국에 있는 지사의 어떤 권한별로 해서 게시판을 관리를 할 때 그런 때 이제 필요한 필터링 기능들이세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동시에 다른 게시판도 끌어와가지고 이 목록에다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게시판을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운 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그 새로운 글은 노출된 모든 게시판을 다 넣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 점선 클릭하시고 체크 쫙 하시면 그 새로운 글이라는 박스 안에는 10개든 20개든 그런 게시판에 이제 그 게시물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의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런 게시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폼 설정하는, 특별하게 이제 목록 폼에서 설정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쓰기 폼을 한번, 쓰기 폼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기 폼은 뭐죠? 쓰기 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그 반복적인 작업이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글쓰기로 가십시오. 쓰기 폼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글쓰기로 가시고 밑에 쪽에 페이지 편집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사명을 받고 싶어요. 또는 주소를 받고 싶습니다. 회사명과 주소를 추가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뭐 URL 요거를 하나 div를 복사하셔가지고요. div 밑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해야 되죠. 회사명으로. 근데 클릭이 안 됩니다. 근데 임포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클릭이 안 되는 거는 이 div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에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div, 주변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고 div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회사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는 주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하겠죠. 얘는 지금 URL 입력 상자로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명에 있는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어떤 필드를 쓰실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 기본적으로 제목과 작성자, 이메일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이쪽에 쓰이지 않은 어떤 하나의 항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항목을. 그래서 뭐를 할까요? 분류 5번과 6번을 쓰겠습니다. 분류 5번과 6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분류 선택을 하시고 번호 5번. 그리고 이쪽에 설정되어 있던 내용은 지우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소 클릭을 하시고요. 얘는 분류 6번.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이렇게 로딩이 부하가 걸릴 때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살짝 떼고. 안 그러고 계속 누르시면은 예, 더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분류 6번으로 바뀌었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화면 보기에서 확인. 네. 이게 입력 상자를 다루는 거의 끝입니다. 입력 상자를. 링크가 안 보니까 링크요? 네. 클릭이 안 되겠네. 안 보여. 어떤 클릭이요? 네. 네. 이제 주소를 확인하셔야겠죠? 내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죠,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추가해야 될까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옷지읒 아, 약간 개그 본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병철님께서는 개그 본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추가했던 두 가지 항목, 회사명과 주소 나와야겠죠? 뭘 추가해야 될까요? 아까 배우셨습니다. 거기에서 목록을 추가해서 맞습니다. 항목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목록의 항목과 보기의 항목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 항목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인포트 해제하시고요. 요거 한 줄을 복사하시고요. 아래쪽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내려서 회사명 그리고 확인 다시 클릭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분류 5번 잠시만요. 예, 분류 5번 이게 연락처 휴대폰으로 되어 있어서 2번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확인 그리고 요 이메일 클릭을 하시고 분류 6번 항목이죠. 이것도 아까 리스트에서 보셨던 항목이랑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주소 이렇게 하시고
실제 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회사명과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필드 수정할, 항목 수정할 때요. 네. 저장값, 사용자값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력상자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드릴 게 더 있거든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입력상자와 항목은 거의 대부분 세트예요. 세트. 예를 들어서 뭐 비밀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력상자지만 걔는 항목과는 세트가 아닙니다. 비밀글 체크는 뭔가 보여줄 게 없잖아요. 자물쇠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물쇠 항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입력상자와 항목들은 세트로 돌아간다. 내가 입력상자를 추가했으면 그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항목을 거기다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력상자 넣고 항목 넣고 하는 거에 대한 반복이 게시판을 만드는 그런 업무 일 중에서 가장 빈번한 일들입니다. 주소에서 우편번호도 넣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찾게.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좀 어렵겠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제일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죠? 이제? 쓰긴 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짜잔. 없네요. 왜 없을까요? 항목 추가를 해야 돼요. 수정 페이지는 안 만졌죠. 그래서 항목 추가를 해야 됩니다. 수정도.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임포트를 해제하고 했던 걸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 둘 다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임포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페이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쓰기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거를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글쓰기, 페이지 편집 들어가면 아까 작업했던 폼이 있겠죠? 이 div를 복사를 합니다. 저게 네. 첫 번째 D가 아니라 두 번째 D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적용된 거를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껍데기예요. 이 폼이 필요한 거지 쓰기 폼 자체가, 쓰기 페이지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네. 밑으로 내려보시면 구조가 나와요. 버튼까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가이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D 요거를 잘라내게 할 거예요. 없어졌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페이지 만들기에서 입력 폼, 테스트용. 그리고 레이아웃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얘는 레이아웃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서 저장. 입력 폼,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모든 내용을 다 지우세요.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div 붙여넣기. 이제 입력 폼이라는 임포트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쓰기 페이지로 가셔서 불러옵니다. 임포트. 네. 실제 화면 보시면 쓰기 폼은 그대로 이제 일단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됐죠. 그 다음에 또 수정하는 페이지로 가서 수정하는 페이지도 기존에 있던 D를 지우고 불러오면 끝납니다. 다시 일반형 게시판에서 수정 들어가서 페이지 편집 D를 지우고요. 삭제. 그리고 여기다가 불러옵니다. 네, 됐고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의 입력폰만 수정하시면 쓰기하고 수정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편번호 검색 버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F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이제는 F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새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임포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요. 뭘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게시판의 구성 요소 중에서 버튼. 우편번호를 검색하려면 버튼을 꼭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 누르시고요. 회원용이 있어요. 이쪽에. 주소 검색. 클릭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이 주소 검색 버튼은 회원용으로도 쓰이고 게시판용으로도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몰라요. 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필드를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링크 쪽에요. 포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우편번호 저장하는 입력 상자에 항목 코드를 넣으셔야 되고요. 없죠? 지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우편번호 입력하는 건 안 만들었잖아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주소는 어디로 들어가죠? 아까 분류 6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류 6번의 필드 이름인 6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버튼은 글자로 이렇게 해서 실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하시는 것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장되고 있는 거죠? 저장, 아니, 예. 캡처되고 있는 거죠? 아, 네, 캡처되고 있습니다. 우편번호 찾기, 그리고 뭐 아이디 검색해서 넣는 것도 있고요. 관리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특정 회원의 아이디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 찾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튼 형태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회원에서도 쓸 수 있고 게시판에도 쓸 수 있게끔 다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확장성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입력 상자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편집 다시 들어가시고 임포트 들어가시고요. 아까 게시물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목으로 가볼게요. 그냥 이 게시판 도구 쪽에 모여져 있습니다. 게시물 항목을 눌러보시면 이게 항목의 이제 그 필드명이에요. 어떤 항목인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항목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보여질 것이냐 글자로 보여질 것이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항목은. 그러니까 이 항목을 이제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속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써놨는데 이 속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력 상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화번호지만 이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영업자가 3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선택상자로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상자로도. 그 전화번호를 한번 선택상자로 바꿔볼게요. 연락처를 그냥 치게 만들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몇 번인지. 영업 담당자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하고 전화번호 이제 2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선택 항목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와라 라는 설정인데 이거를 지우시고요. 직접 작성을 하세요. 누르시면 어떤 형태로 입력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쪽에. 저장값 이름 줄바꿈. 그래서 저장값은 휴대폰 번호가 저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하고 확인. 연락처가 나오겠죠. 이걸 영업 담당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아까 적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 0000 이 번호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 값에.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목이라고 해서 제목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입력 상자를 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거죠. 저장값, 사용자값.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휴대폰 번호를 자꾸 넣으라고 해요. 내가 이미 저장을 했는데, 가입을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딱 찍어주죠. 입력 상자에다가. 그겁니다, 이게. 요 이메일 주소를 눌러보시면 저장값, 사용자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장값이라고만 해놓으면 저장되어 있는 값만 나와요. 근데 쓸 때는 저장된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쓸 때를 위해서 저장값, 화살표하고 사용자값이에요. 저장값이 있으면 저장값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값을 보여줘라. 그 사용자값은 이거다. 그리고 이 MV라는 거는 그 해당 로그인한 사람의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하나의 레코드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보여주고자 하는 항목. 회원도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과 입력 상자가 있어요. 회원도 똑같이. 그래서 그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력할 때는 무조건 일반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을 하는 용도로 쓸 때는요. 목록에서 이거를 검색용으로 바꾸시면 이메일 그 입력 상자 자체가요. 검색 박스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 기능을 지금 게시판에 이제 검색 기능이 아주 단촐하게 되어 있지만 정말 좀 복잡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이름 입력 상자 따로 검색 박스 따로 만들고 이메일 검색 상자 따로 만들고 그리고 가입된 뭐 기간, 글을 쓴 기간 검색 상자를 따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이세요. 이쪽에 그 저희 홈뉴솔루션의 게시판들의 하단에 보시면 이런 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프로그램을 짰을까요? 기본적인 게시판 기능에 제공되어 있는 그런 버튼과 입력 상자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시판의 목록만 뽑아내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들어가서 보시면 요거만 P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버튼들입니다. 이런 이동, 복사 버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중선택 실행이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행을 뭘 할 것이냐? 복사할 거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크된 게시물들을 다른 게시판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수행이 되고요. 얘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버튼인데 다중선택하는 버튼. 얘는 체크 수정용이라고 되어 있죠. 날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입력 상자입니다. 똑같은 게시물 입력 상자예요. 체크 수정용으로만 해주시면 체크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입력 상자의 기능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상위 고정이죠. 게시물을 상위 고정시킨다는 거는 공지글로 체크를 하고 저장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눌러보시면 다중선택 실행, 아까랑 똑같은. 그리고 복사가 아니라 상위 고정이네요. 얘는. 그렇게 다 만드시는 겁니다. 필요 없으시면 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